그래서 매번 그 스윙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척추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척추의 앵글이 바뀌는 걸 최대한 바뀔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부분이 가장 실제로 연습을 할 때 가장 큰 하나의 그 굵직한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키면 내가 어떤 스윙을 가지고 있더라도 척추의 축에서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은 이렇습니다. 척추의 축을 개념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그리고 백스윙 갔을 때, 그 다음에 임팩트하고 지나갔을 때, 그리고 피니시 할 때까지 척추의 축의 앵글은 항상 그대로 있다는 것을 선수들 스윙하는 거 보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김동표. 아닙니다. 박상현. 타이틀리스트 선전하는 거 찍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매번 얘기할 때 리듬, 템포, 타이밍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골프 스윙 연습을 할 때는 항상 리듬, 템포, 타이밍이라는 이 단어가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리듬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움직임입니다. 박자감이 있는 것 같지만 얘는 박자감이 아니라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는 박자일 뿐이고 얘에 대해서 리듬 하나, 둘, 셋, 넷 하는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템포는 그 리듬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거냐 하는 그 움직임들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하나, 둘은 여유 있게, 셋에서 빠르게, 넷에서 여유 있게. 그죠? 그 각자의 박자들이 좀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 템포가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스윙의 템포를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템포를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적극 권장하는 게 전체적인 템포는 가능한 한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을 권장드립니다. 그 타이밍은 우리가 계속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하프, 백스윙 탑, 다시 그 테이크다운에서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까지 가는 각각의 순서들이 그 시간대에 제대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걸 타이밍이라 얘기합니다. 각각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모션들이, 그 행동들이 일어나줘야 될 그 시간대에 일어나야만이 정확한 스윙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십시오. 네. 앞에 오셔야 됩니다. 역시.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확한 스윙 플레인을 지켜야 되는데 어드레스 시의 샤프트의 연장선과 공과 어깨의 연장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직선 라인을 매번 저는 스윙 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 스윙의 기본 세 가지는 PGA로 나눕니다. 포스처, 그 다음에 그립, 그 다음에 에임. 기본 세 가지입니다. PGA. 포스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에서 어드레스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맨 앞에 그림은 너무 붙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너무 상체가 섰고, 세 번째 그림이 뭐 그래도 양호한 건데 다리를 쭉 펴고 있네, 그죠? 다리를 좀 수그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다음에 포스트 셋업 중에서 어드레스 부분은 이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손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채랑 직선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처 셋업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각도는 약 한 5도 정도로 되는데 저는 인위적으로 만든 각도가 아니고 양손을 폈을 때 오른손이 왼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울어질 뿐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기울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뭐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 편은 별로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기울이죠. 왼쪽 편은 정상적인 기울임입니다. G 이제 P였고 그다음에 G인데 그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의 종류에는 지금 베이스볼 그립 손을 다 뗐죠. 양손을 다 떼서 베이스볼 그립이고 그다음에 인트라 그립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들도 뭐 그 인트라 그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제가 권장드리지 않는 부분이 골프 스윙 연습하다 보면 워낙 많은 횟수를 하다 보면 손가락에 무리가 갑니다. 새끼손가락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하는 게 오버래핑 그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립의 종류하고 나중에 그립에 따로 나오는 그립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얘를 보면 그 그립의 종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뭐 그다음 스트롱 그립, 뉴트럴 그립, 그다음 위크 그립 이 종류는 또 뭐냐 하는 부분이 보통 보면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조할 거는 뭐냐면 그립이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안 되겠네. 얼마나 연습을 안 하는지. 그림이 그렇습니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이 될 건데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 핑거 있는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접히는 부분을 여기다가 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클럽의 페이스는 희한하게 똑바로 이렇게 생긴 것도 아니고 네모나게 딱 생긴 것도 아니고 각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섰을 때 나중에 나오겠는데 얘를 라이각이라 이 땅하고 얘 샤프트의 각도를 라이각이라 그러고 이 부분을 로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로프트가 항상 그 다른 클럽도 그렇지만 로프트라는 각이 있어요. 그죠? 각이 있어서 얘를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히 세워서 잡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좀 많이 꺾이죠. 꺾이게 되면 라이각이 죽어요. 라이각이 낮게 됩니다. 원래 디자인이 뭐 68도면 68도에서 원래 내가 좀 전에 손 이렇게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얘는 페이스가 이쪽으로 돌아간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리 똑바로 쳐도 얘는 훅이 납니다. 너무 손을 갖다 그러면 그립을 잡을 때 너무 손을 갖다 위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되겠죠. 이렇게 뜨게 됩니다. 라이각이 더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얘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얘의 수직 방향은 이쪽을 방향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슬라이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물론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이용해도 되지만 얘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 한 개 생기기 때문에 저거 권장하는 부분은 지금 저거 권장하는 부분은 다음 장. 네, 이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너무 수직으로 잡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얘는 훅성 오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요 라인을 이 손바닥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잡으면 훅성, 안쪽으로 잡으면 슬라이스성이 난다 이거죠. 얘는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얘는 손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한 개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만약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까 있었던 여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밖으로 잡았어요. 손가락 쪽으로 잡았어요. 잡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내가 손이 길어요. 그럼 이렇게 랩핑이 되면 넘어가 버려요. 자동적으로 넘어가면 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낮춰요. 자동적으로. 보면 이렇게 낮춰요. 많이 내가 극단적으로 잡았죠. 반대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잡았어요. 이러면 열려요. 손이 이렇게 열려요. 자동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그죠? 항상 내 손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결정은 자기 손의 길이와 그리고 이 그립의 두께에 따라서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부분이 손가락 자체가 나중에 봐서 손가락 자체가 왼손 자체가 이 글자 있죠? 글자 라인 이쪽에 왔을 때 이쪽 부분이 약간 넘은 상태 있죠? 이렇게 약간 넘은 상태에 도달하는 굵기를 잡아야 얘가 손이 안 돌아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위로 안 돼요, 고장났어요. 됐어요. 이때 그립이 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한 게 있습니다. 그립을 잡을 때 항상 오른손이 자 여기서 항상 이런 그림들에 보면 항상 이 V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잡는 게 그냥 대부분 다 그립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티와리 특히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손을 관장님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분명히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돌려서 이 V자를 만들고 여기서 자 손가락 3개로 얘를 들 수 있도록 여기서 손가락 3개로 얘를 클럽을 들 수 있도록 만들고 여기서 자 이 손가락 3개를 쓰고 꽉 잡고 얘는 100%, 90%, 80%를 잡습니다. 힘을 다할죠. 꽉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꽉 잡고 얘를 들 수 있을 만큼 꽉 잡고 그 다음에 얘 2개를 그냥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놔둔 겁니다. 이때 놓을 때 얘는 자 아까 라인 생각했죠. 그 다음에 얘를 V자로 만들고 얘를 요렇게 글자의 중앙에 놓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얘를 뒤에 손가락을 2개를 완전히 또 겹치죠. 얘도 똑같이 힘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얘를 큐 잡듯이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항상 어떻게 매번 옆으로 항상 그립은 위에서 나야 돼요. 위에서 이게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 될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편하지 느낌이 하다 보면 편해요. 손이 이렇게 칠 거니까 이게 편해. 이게 잘못된 방법에서 자꾸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고통해야 돼. 또 고통해야 돼. 그죠? 그래서 불편해지더라도 이게 익숙해질 동안에 자꾸 이렇게 잡아요. 계속 이렇게 잡아요. 손을.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 부분이고요. 얘기했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그다음 스트롱 그립, 그 다음에 뉴트럴 그립, 그 다음에 위크 그립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이 이름들은 그립의 종류이긴 하지만 페이스와의 관계를 가집니다. 아까 처음에 뭐냐면 베이스볼 그립, 그 다음에 인트라퀸 그립, 그 다음에 오버래핑 그립 얘는 단지 그립을 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얘는 그립과 이 페이스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스트롱 그립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뉴트럴 그립을 제가 잡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얘 하나만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그립이 종류를 알고 있는 게 하나니까 이거 하나만 쓰겠다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항상 변경해가면서 그 구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다가 좀 이렇게 얘를 좀 돌렸다고 어색해하거나 또는 이렇게 돌렸다고 어색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연습을 할 때는 이 3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자 스트롱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만약 이게 일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는다고 얘를 자 페이스를 돌리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 앞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다시 손을 돌려내서 얘를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손목이 손등이 돌아오게 되죠, 그죠? 이 상태로 세팅을 하면 얘는 스트롱 그립이 된 거죠. 그 다른 이름으로 보면 제가 크로즈드 페이스 그립이죠. 얘를 크로즈해서 이걸 잡았어요. 그죠? 크로즈 페이스 그립이에요. 그럼 얘는 뭘 만들었냐면 기본적으로 뭘 하네? 이제 보면 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누가 봐도 그냥 훅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훅 그립입니다. 훅 그립. 내가 훅을 만들겠다, 아니면 드로우를 치겠다 하면 요 크기를 조정합니다. 어떻게 크기 조정하냐면 원래 이게 뉴트럴인데 중립 그립이에요. 얘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약간 이렇게 잡으면 그냥 똑바로 가. 그러면 요만큼만 감아서 내가 드로우를 그려야지. 요만큼 감아서 드로우를 그려야지. 하는 생각만큼 틀면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바로 치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반드시 다시 돌려놔야 돼. 손을 돌려놔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거꾸로 이 상태 잡은 상태에 이렇게 돌리면 헛방이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페이스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중립으로 잡고 다시 채 페이스에 중앙으로 잡고 다시 얘를 돌려놔야 반드시 드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뉴트럴 그립은 당연히 중앙이었죠. 이거는 스트레이트 만들어낼 수 있는 구질이고 여기서 거꾸로 얘를 열었어요. 열어놓고 이걸 중립으로 다시 잡았어.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스퀘어로 만들어내면 얘는 손이 열려요. 생각보다 열리게 되죠. 얘는 당연히 페이드를 만들어요. 이 돌리는 크기만큼 해서 페이드의 구질이 얼마만큼 휘게 되는지를 자기가 연습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 다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기는 행동, 발을 앞으로 내는 행동, 발을 뒤로 내는 행동, 이런 행동으로 그 구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지 그립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배양시키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거 연습해보면 해요. 제가 제 그 이름 휴게실 가면 제가 그림 그려놨더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칠 수 있으면 그걸 반드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그레 콜이 이쪽 좌측 우측 도그레 콜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치면서 이거 막 그림만 바꿔도
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제일 쉬운 방법.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항상 그립은 이렇게 보시면 항상 손이 앞에 와 있죠, 그죠? 얘는 자기 중앙으로 가게 만들면 되고요. 그죠? 우리 중앙으로 가게 만들면 되고, V자는 항상 만들어라. 힘들어도 계속 하려고 노력해라. 그죠? 넥스트.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투를 그립니다. 얘를 못하면 다른 구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립 그립을 잡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다른 그립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서 키워라. 자, 넥스트. 자, 얘는 보시면 보통 그립을 잡을 때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세워 수직으로 잡고 손하고 수직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그립 자체가 꺾이는 이렇게 생기고 되고 너무 길게 잡으면 너무 저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잡으면 되냐 이겁니다. 검지의 두 번째 마디하고 손바닥의 깊은 부분, 검은 부분,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가장 싱글 플레이를 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이더라 하는 거. 손가락에는 여는 10, 100%, 90%, 80% 정도 힘, 이 손가락 세 개로 실제 낫습니다. 그죠? 힘은. 근데 임팩트 할 때 힘은 다른 거예요. 그리핑 할 때 힘이라. 그리핑 할 때. 다시 넥스트. 요 세 개.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손가락을 지명해라 그래. 지명. 네, 지명해라. 이 원래 장갑이 까만 거예요. 장갑이 까만. 넥스트. 네. 보시면 그러면 그립은 얼마만큼 세게 져야 되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죠? 설렁설렁 쳐야 되니까 설렁설렁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매번 오른손은 요 정도 뗐다 붙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설렁 잡아요.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지금 가장 골프 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저명한 골프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 이래요. 자,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요걸 그립을 잡았을 때 요 부분에 존재하는 모든 가스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쫙 잡아서 모든 딱 밀착되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얘가. 가스가 다 빠져나간다는, 그죠? 그 정도로 잡으면 얼마나 세게 잡아야 될지를 자기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약 조금 치약 안 짜지도록 정조 닦고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강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컨트롤 할 때 체가 따로 놀지 않게 반드시 그립을 잡은 손은 얘랑 뭐에도 멜팅 돼가지고 붙어버린 상태. 그죠? 하나 우리 뭐지? 터미네이터 보면 그 사이보그 있잖아요, 그죠? 얘 싹 녹아버리고 손 하나로 돼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키우는 게 좋아요. 완전히 딱 붙어서 하나예요. 아예 안 움직이. 그대로도 그냥 따로 안 움직이게 만들어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잠깐 놨다 붙였다 아니고 계속 더 세게 잡을 것도 아니고 딱 공기를 다 뺀 상태를 유지하면 가장 적합한 세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PGA 중에 A다, 그죠? 여기 보면은 에이밍인데, 에이밍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제가 요렇게 서가지고 보면 공원 여기 있어요. 공원 옆 포인트 있어요. 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가놓고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 저는 어디를 보냐면 타겟을 저리 보게 돼요. 그게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어디서 봐야 되냐면 원래는 나는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봐가지고 이렇게 에임하고 이렇게 딱 에임하고 짝대기 나눈 다음에 요만큼이 옵셋 시켜서 내가 어드레스 할 자리 요렇게 옵셋 시켜야 돼요. 목표보다. 근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잘 쳐도 공은 우측으로 가게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최경주도 PJ 뛰면서 겨우 이걸 이해를 했대. 그때 전까지 몰랐대, 자기. 선수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공하고의 관계는 끝까지 수평으로 가서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 거리는 실제로 뭐 짧은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많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숏게임이나 아니면 옥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150m 이렇게 될 때는 크게 작용을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런데도 숏게임에서는 많은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에임 할 때는 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에임을 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시켜봤을 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르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게 잘 생각보다 생각처럼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똑바른 놈은 챔이다. 얘를 가지고 그림을 잡은 상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내 발의 정렬 상태를 보면 그나마 얘는 똑바르니까 얘랑 같이 얼라인을 맞추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돈다면 같이 돌아야지. 얘만 돌린다. 얘도 이 떠나면 안 되죠, 그죠? 얘 반드시 발끝과 정렬을 시키고 이 상태를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이렇게 돌아서 에이밍 해야 돼요. 자, 넥스트. 그다음 어드레스인데요. 어드레스 보시면 어드레스 느낌, 이게 참 느낌이 좋아요. 보면 딱 밑으로 그냥 뭔가 밑으로 그냥 있는 느낌이. 자, 어드레스가 축에서 다 밑으로 딱 간 느낌. 모든 게 다 이쪽으로 향해 있는 느낌. 그죠? 뒤로 뺀다든지, 그죠? 너무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항상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정렬 자체가 모든 게 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수평이 되는 느낌을 가지고 이쪽으로 모든 게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어요. 다 이런 느낌. 이런 이미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릎의 간격은 반드시 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어떤 분들은 너무 벌리거나 또는 어떤 부분 너무 입을 쪼그리는 여자들 특히 이런 부분 좀 생겨요. 치마 입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을 쓰는데 용이하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항상 여기를 사다리꼴로 만들어라. 사다리꼴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위에서 서서 봤을 때 내 시야로 봤을 때 무릎의 끝이 발끝으로 향하게 만들면 돼. 무릎의 끝이 발끝으로 이렇게 향하게 만들면 돼. 그럼 사다리꼴이 돼. 자, 넥스트. 자, 테이크웨이 보겠습니다. 테이크웨이는 뭐 계속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연습할 때도 테이크웨이를 하지만 보통 보면 테이크웨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왜 테이크웨이를 계속 강조했냐면 우리는 싱글 플레이 만들 때 기본적으로 손목을 안 쓰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면 테이크웨이를 계속 연습을 시켜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만 이상 되면 테이크웨이를 없애버려요. 절대로 안 돼요. 계속 테이크웨이를 없이지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내려올 때 보면 다시 테이크웨이 없이 테이크다운 할 포인트를 못 찾고 엎어 친다든지 뒤에서 내려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연습했다 싶으면 그렇게 생겨요. 보면 이래요. 자, 대부분 이래. 테이크웨이 했는데 이걸 안 지키고 얘도 어느 정도 연습됐잖아요. 귀찮거든. 안 하거든.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면 보통 보면 이렇게 올려요. 아니면 내려올 때는 이렇게 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항상 테이크웨이를 지켜서 얘가 테이크다운을 할 때 테이크웨이 자리를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습이 쌓여서 항상 테이크웨이 자리로 내려오면 실수가 없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하프백인데요. 하프백도 요 각도다, 그죠? 요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프백 할 때 우리가 하프백을 어떻게 하는지 안다, 그죠? 테이크웨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몸을 하나도 안 쓰고 팔만 가지고 오른손으로 올리는 상태죠. 오른손을 올리는 상태. 오른손을 올렸을 때 왼손은 내 서 있는 목표물하고 정렬이 돼야 되고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각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매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요만큼 맞냐, 이걸 어떻게 알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자, 내가 이렇게 어깨와 어깨 중심과 공의 연결 상태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요 면을 따라서 테이크웨이가 됐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들어보면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각도를 가지게 돼. 내가 손목을 안 썼다면 손목을 썼다 어떤 사람들은 있었어요. 쓴 걸 어떻게 확인해 보냐? 이 손목 상태를 그대로 두고 내려보면 알아요. 뒤로 갔네. 바로 압니다, 그죠? 이 상태를 계속 인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손목을 안 쓰고 올라오면 이 상태로 바로 가요. 이 상태로 바로 갔고 얘는 나중에 내가 백스윙을 해야 될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게 연장선은 결국 뭐냐면 얘의 연장선, 체의 연장선이 얘는 그대로 레이즈 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 연장해보면 결국 공의 직선 상태 후방에 정렬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되거나 하면 바로 뒤에 오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죠. 누웠다는 거죠. 그죠? 항상 싱글 플레이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기서 공을 가르치고 있고 이 라인하고 항상 어디 가든지 얘는 일치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 방법이 테이크웨이를 그 다음 그 얼라인되어 있는 플레인 상태에 맞추고 여기서 바로 그냥 올리면 손목을 안 쏘고 올리면 항상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그죠? 그 부분이 요 각도를 자연적으로 만드는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부 스윙은 몸에 꼬임 전혀 없는 상태. 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프로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팅으로야 기준을 봤을 때 하부 스윙하고 풀 스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몇 하프스윙. 미터 정도? 하프스윙하고 풀스윙하고 차이는 보통 풀스윙을 하면 저 샌드로 제가 한 90m 정도 보내요. 예. 근데 하프스윙 하면 한 60m 정도 보내죠. 아, 참 다르네요. 네. 그죠. 자, 넥스트. 자, 백스윙 탑입니다. 백스윙 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장선이다, 그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놓은 거예요. 선수들도 안 지켜요, 이거. 얘네들은 워낙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자체가 요런 스윙에 익숙하도록 연습을 해놓은 거지, 우리하고는 선수들 폼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걔는 어쩌면 크게 오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잘 했는데 보면 타이거즈죠, 그죠? 이 스윙 상태가 이 사람의 스윙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모르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백스윙의 크기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피지컬 상태하고 유연성, 그죠? 어떤 사람 키가 너무 커, 크기가 작아, 그 다음에 유연해, 안 유연해, 근육이 너무 많아, 상체가 발달해서 하체가 발달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이즈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그걸 진행해 볼게요. 자, 나의 백스윙 탑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 테이크웨이를 갔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하프를 갔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 체중을 주면서 내가 돌면 나는 더 이상 못 가요. 이 발을 틀지 않는 한은 얘가 나의 그냥 백스윙 탑의 끝입니다. 내가 유연성을 키우지 않는 한은. 그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백스윙의 크기가 항상 일정해지지 않으면 다운스윙 시 타이밍이 변하기 때문에 공을 맞히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백스윙의 크기를 좀 전에처럼 딱 우리가 벽, 이쪽도 벽 얘기하고 이쪽도 벽 얘기한다, 그죠? 이때 벽을 쌓고 얘를 테이크웨이, 하프, 그다음 백스윙 탑 갔을 때 딱 걸리는 더 이상 못 돌아가는 요때 느낌을 항상 키워서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연습할 때 사용하면 이 사람들이 각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걸 못 기다려요. 가면서 바로 얘도 가지 않았는데 바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크기를 일정하게 만들 줄은 몰라요. 특히 이런 분들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죠? 있어요, 몇 분. 반드시 이분들은 항상 백스윙 탑의 크기를 만드는데 유념해야 돼요. 넥스트. 자, 백스윙 탑의 크기는 이 사람이죠. 얘도 실제로는 이 각도를 못 돌아간 거예요. 코킹 상태가 쓴 거예요, 얘는. 따라하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 이 사람이 유용하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팔의 각도가 결국은 내 공의 위치랑 일직선으로 연장해야 돼. 얘는 어떤 걸 표현해놨냐면 투플레인을 가진 사람의 스윙 방법. 우리는 얘는 반드시 공하고 일치하게 만들어져요. 얘는 공이 반드시 여기 있어요. 제가 같은 거 보면 여기 백스윙 갔을 때 테이크웨이, 하프, 백스윙 탑 갔으면 얘는 반드시 이 연장선은 반드시 공하고 일치하게 돼요. 일치.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꼭지죠. 그죠? 그렇게 돼요. 자, 넥스트. 자, 이때 손목이 가능한 한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 손목이 꺾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꺾이냐면 얘를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기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얘를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밀어서 올릴 게 아니라 얘는 오른손으로 하프백 할 때 테이크웨이에서 하프백 할 때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리프트를 시켜요. 왼손은 힘이 없이 딸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왼손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는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성질은 항상 오른손으로 맡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힘을 안 주니까 이렇게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도 왜 되냐면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스트롱 그립을 잡았어요. 스트롱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많이 돌렸죠. 이렇게 돌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에임을 하면 얘는 당연히 돌아갑니다. 당연히. 채를 돌려 있으니까. 그죠? 요때는 또 다른 얘기죠. 그죠? 위크 됐을 때 얘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내가 이걸 이니지로 또 패스. 이건 잘못된 거다. 그죠? 다시. 리버스 스파인 얘기인데요. 보통 보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백스윙 갔을 때 내가 보면 이래요. 자, 백스윙 갔을 때 백스윙 갔을 때 하나, 둘 갔는데 이렇게 스파인을 그러니까 얘 척추의 축을 지키라 그랬는데 얘를 못 지키고 턴했을 때 얘를 이렇게 해버리죠.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얘를 축으로 돌아야 된다는 개념이 좀 더 세워요. 그죠?
항상 자기의 라인이 이렇게 봤을 때 요 빨간 라인 있죠? 빨간 라인 들고 꺼놨는데 요렇게 발끝하고 얘가 머리 봤을 때 요렇게 약간 경사진 형태의 일자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보고 노력해요. 자, 이분은 잘 됐죠, 그죠? 이렇게 잘 됐죠? 요 백스윙의 크기는 자기가 손목을 이렇게 꺾어 있어서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닌가 말이에요. 손목을 꺾어 있어서 이렇게 못 가요. 자, 다시. 자, 보시면 그 백스윙 갈 때 우리가 각도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임을 이렇게 밑으로 했더라도 어드레스를 이렇게 밑으로 했더라도 항상 어깨 중심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빠른 라인 상으로 손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하는 거 표현하려고 제가 그린답니다. 일단 피니시인데요. 피니시는 선수들 보통 이렇게 손을 돌려요, 그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요 행위를 하고 나서 돌립니다. 그죠? 임팩트에서 끝까지 다 손 전체를 들고 나서 얘를 손목을 꺾어주는 행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을 쭉 들고 나서 손목을 꺾어주는 행위만 하고 그 다음에 턴을 하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게 빨리 봐서 그냥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끊어보면 이 행위를 해요. 특히 어프로치 할 때는 좀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프로치 할 때 턴을 갖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아이언 샷을 할 때 대부분 드라이브 샷이나 아이언 샷을 할 때 대부분 다 이 행위를 다 합니다. 자, 넥스트. 다운스윙 할 때는 몇 분이에요? 진짜 20분이에요. 자, 그냥 1시간 하고 마칠게요.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운스윙 할 때는 자, 이 부분 매번 강조하는 게 자, 이 부분은 넘깁니다. 헤드 스피드를 얘기한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몸의 꼬임 1번 몸의 꼬임. 자, 몸을 어떻게 꼴 거냐? 얘는 반드시 오른발을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오른발이 오픈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오픈이라면 오른발을 돌려는 오픈시키 양쪽으로 다 써서 이렇게 돌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몸의 꼬임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 돌아가니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얘를 오른발을 일부러 크로즈를 시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면 보이나요?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사람이 저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발이 나란히 이쪽으로 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쪽으로 발만 위에 상체 안 보고 이쪽으로 발만 봐도 이쪽으로 향해 있다는 걸 의식할 수 있어요. 양쪽을 누르면 이 사람이 어디로 칠지를 몰라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몰라요. 그죠? 방향성이 없어요. 느낌. 얘는 항상 어디를 향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덤빌라는 느낌 있고 이렇게 덤빌라는 느낌 있죠. 그죠? 그럼 발이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근데 양쪽을 다 열어놓으면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발을 열어놓으면 얘는 백스윙 갈 때 꼬임이 풀려서 이 사람이 무한정히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밸런스가 깨지니까. 근데 얘를 정확하게 90도로 안지 닫아놓고 얘를 올려야 얘가 더 이상 못 돌아서 꼬임이 커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꼬임을 크게 하기 위한 목적. 자, 다시 넥스트. 그 다음에 딜레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딜레이트가 과연 뭐냐? 용어 자체가 딜레이트라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말 그대로 딜레이 히팅입니다. 히팅할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히팅 하나 둘 쭉 이렇게 히팅 될 건데 그 힘을 가장 내가 가진 몸을 이용해서 가장 힘을 스피드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코킹을 주고 내려올 때 같이 가서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크게 낼 수 있더라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딜레이 히트를 지금 우리가 그 레슨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 코킹을 하고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딜레이 히트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 되는 분들 제법 있어요. 그죠? 여기서 먼저 풀려버리면 얘가 목적이 당연히 딜레이 히트 시키려는 데 여기서 먼저 풀려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어요. 왼발을 먼저 하체를 먼저 움직이라는 게 딜레이 히트하고 좀 비슷한.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는 물론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딜레이 히트 뭐에 대한 딜레이냐면 손에 대한 체의 딜레이입니다. 원래 손은 이미 위치를 했어. 예. 하지만 얘는 어떻게 늦게 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래 했으면 이렇게
안 가지고 코킹을 안 가지고 놀래봐. 요렇게 했으면 같이 왔겠죠. 그거보다는 얘가 와서 때리게 되니까 결국은 약간 딜레이 타임을 가진다. 임팩트에서. 딜레이인데 얘는 요걸 캐스팅이라 그래요. 와서 이렇게 손을 풀어버리는 행위를 하면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게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의 요 부분으로 채를 코킹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눌러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눌러주는 행위를 반드시 연습하면서 얘를 딱 이렇게 하면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특히 사모님